정치 구간이니까 가다서다를 반복을 했어요. 근데 화물차에 대한 그 특성을 좀만 알고 있었어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. 진행하면은 따라가다가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거리가 좁혀지는데도 브레이크 밟는 느낌이 없더라고요. 시간적으로는 밥 먹고 이제 저도 한참 졸릴 시간이에요. 2시 조금 넘었으니까 깜빡 조신 게 아닌가 싶은데.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다니던 대로 다니는데 화물차 뒤에 따라가던 SUV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그 차가 너무 바짝 붙어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. 한 1분 정도. 보기에는 가볍게 그 뒷범퍼만 접촉한 것 같았는데 차가 돌아버리고 한 바퀴 회전해가지고 화물차 밖으로 또 돌고 이게 아무 힘없이 돌아가는 걸 보고 엄청 놀랬죠. 그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서 고개 내밀면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또 대형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형 차량들이 더 조심해야지 않을까. 정치 구간이니까 가다서다를 반복을 했어요. 근데 저는 안전거리를 확보를 했고 옆에 있던 차량이 2차선이 정체가 시작되니까 비어져 있던 공간인 옆차에서 앞자리로 급차선 변경을 해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. 2차 분심이 들어가서 상대방 차량이 30, 제 과실이 70 이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지요. 앞 차량도 화물차에 대한 그 특성을 좀만 알고 있었어도 그런 사고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제 앞에 있던 트럭도 그렇고 전방에 이렇게 멈춰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여기 옆차만 보고 정상 속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앞쪽에 보니까 큰 트럭이 2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요. 2차로에서 3차로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하면서 트럭 옆에 있던 그랜저 뒤쪽을 들이받으면서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, 차가. 뭐 하얀 물체가 도로에 착 놓여 있는 걸 보고 장애물이라 싶어서 순간적으로 2차로로 회피를 하려고 했는데 차량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고도 그대로 간 거지. 적어도 한 10m는 됐다고 봐야지.
너무 당황스럽죠. 시골길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일이 날려서 걸을 수는 있단 말이죠. 아니 다리 위에 그게 왜 있냐고. 네, 쌤치 신고를 하고 여기서 어떤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. 근데 고속도로 주차할때에서 2주가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이걸 가지고는 저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확인 과정에서 이제 적재감이 실었냐 안 실었냐부터 쭉 봤는데 빈 차는 맞고요. 뚜껑을 닫는 과정에 이 돌이 껴 있었던 것 같아요. 낙하물이 아니기 때문에요. 빈 차였을 때 어떤 뭐 주유물하기 뭐 정확하게 지정한 건 없어요. 적재함이 비어져 있다면 떨어질 화물이 없기 때문에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안 해도 됩니다만, 이번 사고와 같이 제대로 비어지지 않은 적재함에서 부산물이 떨어진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1회 중과실인 낙하물 사고로 볼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, 자기 진출로가 아닌데 차선을 탔을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다시 나오려고 했을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제가 옆으로 통과를 했으니까 룸밀러로 봤을 때 제 뒤를 따라 나오더라고요.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일반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들하고 합류가 되는 도로라서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라 하면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자이더라고요.